예, 안녕하십니까. 한림대병원 조범주입니다. 저는 오늘 AI를 이용한 AMD의 모니터링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는 AMD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단과 분류입니다. 딥러닝이 안과에 쓰이기 거의 시작하면과 거의 동시에 AMD도 바로 타겟 질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싱가포르에서는 매우 높은 정확도로 펀더스포트에서 AMD를 진단할 수 있다고 자마에 실었고, 브레슬러 그룹에서는 캐테고리 1, 2의 아래즈 캐테고리 AMD를 캐테고리 3, 4로부터 구분해내는 정확도가 딥러닝이 의사보다 낮다, 조금 더 낮다. 예, 이러한 것을 또 실었습니다. 언더스포터 이후로 이제 OCT로 사람들의 관심이 넘어갔는데 또 매우 초기에 이미 2018년도에 정상 OCT로부터 AMD OCT를 구분해내는 것에 AMD 그 정확도가 니얼 거의 100%에 가깝다라고 이미 이제 딥러닝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자 사람들은 그러면 OCT에서 AMD와 다른 질병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까? 드루젠과 CMV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까에 대한 도전을 했고 그 결과 한 4개의 질병을 OCT만 보고 구분해내는 데 있어서의 정확도도 한 93% 정도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걸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러면 펀더스포트와 OCT를 같이 합쳐서 AMD를 진단하면 좀 더 정확해지지 않을까 했을 때 결국 그렇게 했을 때 딥러닝은 그 AUC 0.981, 그러니까 거의 사람 수준으로 황반 변성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딥러닝의 그 성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금까지 AMD를 진단하는 메타 어널리시스가 나왔는데 한 18개 정도의 그거를 다 합해서 보면은 결국 풀드 센시티비티가 94%, 풀드 스페시피티 97%, 그리고 풀드 AUC 0.992로 진단에 있어서는 AI와 사람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AMD의 타입을 OCT와 펀더스를 보고 PCV와 AMD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래서 데이터를 모아서 해보았더니 그렇게 아주 잘하지는 처음엔 못했습니다. 그래서 AUC가 한 뭐 0.8대 후반 정도가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좀 더 좋은 네트워크를 쓰고 데이터를 더 많이 모아서 그래서 황덕진 선생님 쪽 그룹에서 했더니 PCV, RAP, 티피컬 AMD를 구분해내는 정확도가 한 80% 후반 정도까지는 다다랐고 사실 이것이 그 옵살몰로지스트와 모델의 정확도를 비교해 보면 AI 모델이 거의 그 최고의 레티나 스페셜리스트 수준과 비슷했고 레지던트보다는 더 나았다 이런 보고를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펀더스 포토까지 합쳐서 이 AMD의 타이핑을 하게 되면은 뭐 민감 정확도가 약 88%, 민감도 특이도가 있어서 한 90% 또는 그 이상을 얻을 수 있다라는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과 분류에 대한 도전들을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하고 나니까 관심은 이제 바이오마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OCT를 보고 이 안에 SRF가 있는지 없는지, IRF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다수의 바이오마커의 유무에 대한 그 OCT를 보고 예측을 하는 것에 있어서 딥러닝은 많은 휴먼, 별표로 표시된 휴먼의 성능과 같거나 또는 그거보다 나은 많은 그런 바이오마커들에 대해서 그 정도의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바이오마커를 조금 더 정확하게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지 않을까. 세그멘테이션을 하면 넓이도 잴 수 있고 부피도 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어, 딥러닝 모델의 성능은 마찬가지로 점을 찍은 휴먼과 이제 별 다를 바 없는 수준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 그룹에서 이렇게 바이오마커를 세그멘테이션하는 논문들이 나왔고, 이제 특히 유명한 것은 이제 오스트리아의 그 얼슐라 그룹에서 한 건데요. 이제 뒤에 그것에 계속된 결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글의 딥마인드도 이제 NHS 데이터베이스로 OCT에서의 바이오마커를 세그멘테이션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그것들을 다시 조합함으로써 그 환자가 바로 의사를 봐야 되는지 얼전트한지 세미 얼전트한지 또는 옵저베이션 해도 되는지를 판단해내는 정확도에 있어서 그 레티나 스페셜리스트와 딥러닝 모델이 같은 사실 베스트 레티나 스페셜리스트와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AI가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그 레티나 그 키 피처를 조금 더 개수를 늘려보면 어떨까?
그래서 IRFP 대 SRF 이외에 뭐 ERM이랄지 두루젠이랄지 RP로스랄지 이러한 13개 정도의 피처들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의 그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보시면은 예, 상당히 좋은 성능을 얻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은 이제 사람이고 왼쪽은 모델인데 그 성능을 보시면 상당한 어떤 그 대상들에 대해서 딥러닝 모델이 사람보다 같거나 더 나은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ICC,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어떤 재현성에 있어서는 딥러닝 모델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자 이제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이제 그 그냥 연구실상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환자 분석에 사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요즘은 이제 딥러닝 자체를 실제 연구에 사용하는 그러한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옵살몰로지에 실린 건데 어떤 AMD 환자가 처음에 이완된 눈과 두 번째 이완된 눈에서 IRF와 SRF의 볼륨을 비교해 봤더니 처음에 이완될 경우에 좀 더 심각하게 저 병이 좀 더 시비어한 것 같다. 그것을 이제 AI를 메소돌로지를 이용함으로써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이오마커는 자연스럽게 AMD의 모니터링과 연결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몇몇 바이오마커는 이 예후와 관련이 있음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에서 주로 관심사가 되고 또한 주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있어서 현재에서의 그 스탠다드 오브 더 아트 기준이 플루이드의 유무로 거의 대부분들 보고 있기 때문에 옵티멀 트리트먼트 디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바이오마커를 이용을 해서 AMD를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치료를 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바이오마커들의 유무, 서브타입, 또 센터를 인볼브 하는지, 양은 어떤지 등까지 그리고 기왕이면 그냥 단일 그 비스캔이 아니라 어떤 OCT 볼륨상에서의 평가까지 된다면 좀 더 효과적인 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MD의 바이오마커를 OCT에서 구분해내는 것은 그렇게까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시면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들에서 이제 IRF의 그 저를 휴먼이 그 구분해내는 것을 보시면 어그리먼트, 인터그레이드 어그리먼트가 약 88% 정도입니다. 뭐 높다면 높고 낮다면 낮고요. SRF는 그거보다는 좀 더 높아서 93%입니다. 아레즈2 데이터에서 휴먼 인베스티게이터들의 그 서로 일치되는 애큐러시가 0.805 수준이었고요. 정확도가 캣 스터디에서의 마찬가지로 인터그레이터 어그리먼트가 IRF에 대해서는 7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캐스터디를 나중에 그 휴먼이 이제 이거 이제 as needed로 주사를 했을 때 그것을 제대로 했나를 보려고 리딩 센터가 그 휴먼의 판독을 다시 본 건데요. 보시면 이제 PFD라 그래서 플루이드가 있는데도 의사가 주사를 안 하고 넘어간 게 무려 25%가 넘어가고요. 의사는 플루이드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실제로는 리딩 센터에서 볼 때 플루이드가 없었던 경우도 한 2% 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딥러닝이 강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피지션은 이러한 그 바이오마커 평가에 있어서 주관적이고 어그리먼트가 낮을 수가 있고 또 리딩 센터를 이용을 해서 일종의 집단지성이랄지 또는 이제 상호 크로스 체크로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볼 수 있는 대상이 좀 제한될 수가 있고 아무래도 코스트가 더 들어갈 것입니다. 반면에 딥러닝은 객관적이고 컨시스턴트하고 또 같은 이미지를 넣으면 같은 결과가 나오는 리프로듀서블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정량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빠르고 레이버를 줄일 수가 있고 자동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레티나 스페셜리스트와 AI의 그 OCT 상에서 레티날 플루이드 디텍션 레이트를 보게 되면은 사람에 있어서 IRF가 뭐 0.815인데 AI는 사람이 IRF에 낮은 거 보이는 약점을 극복 좀 더 보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센시티비티에 있어서 휴먼이 좀 낮은 거를 보이는데 AI는 센시티비티와 스페시피티가 적당히 균형 잡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 이제 그 비엔나 그룹에서는 그 얼솔라 그룹에서는 자기네가 만든 이제 바이오마커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가지고 리얼월드 데이터를 모니터링을 하는데 레트로스펙티브하게 이제 밸리데이션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떤 뭐 바이브즈라고 하는 그런 이제 스타디에서 쓰였던 거를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 AI가 끄집어낸 IRF의 볼륨과 SRF의 볼륨이 실제로 거기서 골드 스탠다드로 사용을 했던 그 센트럴
서브필드 시크니스와 같은 경향성을 보인다는 것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자신감을 얻은 이제 오스트리아 그룹은 이후 하버 스타디에 쓰였던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제 그 10년 팔로우업 에 대한 그 레티나 플루이드 볼륨을 AI로 재어서 그것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보였고 이것이 시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호크앤 해리어에서 쓰였던 데이터셋도 이제 이후 딥러닝으로 이제 다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컴파트먼트 어널리시스를 해 보니까 주사를 맞을 때 예, CST가 감소를 할 텐데 AI가 잰 IRF와 SRF도 당연히 그때 감소를 하는. 그래서 마치 그동안 그냥 클리니컬 트라이얼의 리절트 그래프에서 보던 것 자체가 AI로서 재현이 되는 그러한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AI가 잰 IRF와 SRF, PED의 볼륨이 많은 적은 그룹과 많은 그룹에서 이제 시력이 유의하게 예후가 다름을 보임으로써 이러한 AI가 잰 매저가 그 임상적으로도 유의할 수 있음을 보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는 이제 AI를 이용한 AMD의 예후 예측인데요. 예전에 AMD에서의 그 AI를 이용한 예측 연구는 보통 대부분이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메디에이트 AMD에서 웨드 AMD로 넘어갈 확률을 예측한다거나 또는 지오그래픽 애트로피가 발생할 거를 예측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어떤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딥러닝보다 좀 더 상위 개념인 다양한 그런 머신러닝이라는 거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초기에 이 OCT에서 이제 이건 OCT 영상을 직접 분석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서 이제 특정 수치를 재서 수치들을 이용을 해서 머신러닝을 돌린 건데 그렇게 했더니 1년 뒤에 굿 비주얼 아웃컴이 나올 확률을 예측을 하는 게 아이스퀘어에서 0.7 정도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치는 아니고요. 이제 이후에 OCT를 이용한 이제 바이오마커 세그멘테이션이 상당한 성능을 보이는 게 나오자 그 OCT로 잰 바이오마커로서 어떤 환자의 AMD 환자의 1년 뒤 시력을 예측을 함에 있어서 굿 비주얼 아웃컴일지 푸어 비주얼 아웃컴일지를 구분해내는 그러한 데 있어서 그 아이스퀘어 값이 0.80으로 약간 향상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12분을 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력에 대한 예측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인젝션에 대한 예측인데요. 예전에는 예. 그래서 그 머신러닝으로서 안티베제프의 인젝션 횟수를 예측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동안 이제 효과는 보지는 못했고 이후 OCT를 이용을 해서 이것은 이제 DME에서 그 AI가 예측을 한 그 안티베제프 이후의 트리트먼트 리스판스가 사람이 예측한 것보다 나았다는 결론인데요. 아직 AMD에서는 아주 최근에 발표된 건데 그렇게 성능이 탐탁질 못합니다. 0.46 정도밖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AMD의 진단에 있어서는 AI는 휴먼과 다를 바 없다. AMD의 분류에 있어서 다를 바 없다. 모니터링에 있어서 AI는 휴먼이랑 어떤 면에선 정확도에서 비슷하지만 가끔씩 어처구니 없는 그런 거를 플루이드라고 디텍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애큐러시는 약간 낮을 수도 있다. 하지만 스피드는 엄청나게 빠르고 퀀티피케이션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AMD의 예후를 예측함에 있어서 사실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엄두가 잘 안 나겠지만 AI는 현재 트라이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